취업이 뭐라고 오늘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발자 분들은 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근무 환경의 차이점,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최정빈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간단한 이력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이 당시 카카오에 인수가 되면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발자가 되시기 위해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사고력, 창의력, 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역량보다 개발이 좋은가 프로젝트나 어사이먼트 같은 네네. 형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아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네,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T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 일반 개발 회사에서는 자격증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보안 분야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더 하드웨어에 뭔가 접목되어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그 관련 자격증들이 뭐 취직을 하거나 할 때 유의미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는 분들이 사실 자율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근무 환경이 좀 자유로운가요? 스타트업의 근무 환경에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얘기할 때는 뭐 자율 출퇴근과 같은 어떤 근태에 네.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자율적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스타트업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엄격하게 그 근태를 체크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출퇴근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안에서의 어떤 뭐 회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단위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분 단위로까지 체크를 해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업무 평가나 그런 데까지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엄격한 회사들도 존재하고요. 8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한다. 대신에 4시 반 이후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연락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 문화를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고 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오는 이제 이득들을 뭐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근태를 벗어나서 조금 더 크게 봐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그런 근태나 이런 모든 제도나 문화들이 결정의 문제잖아요. 네. 스타트업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결정의 자율이 있어요. 대기업들에 비해서 가령 뭐 대기업에서 어떤 우리 회사의 뭐 근태 제도나 문화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그런 뭐 제도나 문화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자율적이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근무 환경이 좀 이런 차이가 있더라. 뭐 직접 느끼신 건 어떤 거였나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태고 두 번째는 문화인데 첫 번째 형태는 아무래도 대기업은 당연히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혹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뭐 나름의 문화로 풀지까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다니면서는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뭐 지속 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스타트업은 안정적이지 않고요. 특히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뭐 재무 재정적으로라고 한다면은 뭐 재무 재정적으로 정말로 탄탄하다면 애초에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그 재정적 리턴이 네. 클 수 있고 그것을 노리고 스타트업을 들어가는 제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네.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기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네. 낮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고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시는 분들도 보긴 봤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어떤 자신의 커리어에 해당하는 뭐 연봉 테이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혹은 많이 낮게 받을 확률이 높고요. 주식이나 스톡 옵션 같은 형태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뭐 중소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다니시다가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도 많이 배웠고 스타트업에 몸담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인재를 채용할 때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이라든지 뭐 영어 점수 이런 것들로 일단 커트라인을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어떤가요? 뭐 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기업들도 학력을 잘 안 보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 예. 뭐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 같은 것을 관심 있게 봐서 뭐 그런 것들이 채용에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스타트업은 이런 사람이 잘 맞다 혹은 뭐 이런 환경을 원하면 스타트업으로 와라 뭐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스타트업은 불안정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풀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의 뭐 휴식기나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개발자를 굉장히 빡빡하게 뽑아놓거든요. 네.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특성이 좋게 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 외적으로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을 감내했을 경우에 뭐 도전적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그 업무들을 성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큰 특히 금전적인 성공까지 뭐 노려보시고 싶으시다면은 네, 스타트업을 선택하시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